자, 교재 73쪽까지 돌았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내 강조했지만 지금 5월, 6월, 오늘 5월 마무리 강좌네, 그죠? 자, 5월, 6월 진행하고 있는 이 정도의 이론만큼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출발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교재가 기본서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고, 기본서는 최소한 시험장에 갈 때까지 3회독 3번은 읽어보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 과목만 공부하시는 분도 아니고 민계공하고 할 것도 많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심화 요약 정도는 반드시 3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양이 많이 줄어져 있잖아, 그죠? 첫 번째 한번 읽을 때는 좀 건성으로 읽으실 겁니다. 수업도 쭉 다 들었지만, 그죠? 근데 두 번째 읽으실 때는 뭐를 느끼는가 하면, 아, 내가 두 번째 읽는데도 지난번 읽을 때 이런 걸 놓쳤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남는 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3번, 세 번째 읽으시면 내가 두 번이나 읽었는데도 이런 걸 놓치고 왔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 우리 중개사업 교재는 최소한 몇 번 3회독은 요약이라도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3번 읽고 시험장에 가셔야 첫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시험장까지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가 거래계약서인데 바로 옆에 72페이지 그 작성 방법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본 수업 시간에도 많이 전달했지만 그냥 별표만 지나가고 가는 분이 많습니다. 한 번은 빨간 볼펜, 한 번은 파란 볼펜,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니고 볼펜을 색깔로 다 그려놓고, 그죠? 내용을 안 읽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2페이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상단에다가 한 문제 꼭 나온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 교재를 읽으시면서 주의를 하게 된다고 자기가, 그죠? 뭐 적으라고요? 한 문제 꼭 나온다. 안 적는다고? 적어놨다 벌써, 그죠? 그래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이 한 문제에 여러분들은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문제를 예사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의 결과를 보면 여기가 빵점, 여기가 50점, 100점이라면 수험생들의 점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항상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60점이 합격 점수잖아, 그죠? 모든 수험생들이 60점대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했다 하는 사람도 65점, 66점, 67점으로 합격했지 80점, 90점으로 합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 떨어졌는 사람도 20점, 30점에 떨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점수가 어디 있다? 여기에 다 붙어 있다니까, 그죠? 그러면 한 문제를 더 맞았기 때문에 합격에 있었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사람 58, 59, 뭐 56 이렇게 떨어지지 20점, 30점으로 안 떨어진다니까요. 20점, 30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아예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은 여기서 바글바글 끄는데 지금 한 문제를 더 맞추었다 안 맞췄다는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72페이지 작성 방법은 한 문제 꼭 나옵니다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점수인데 이걸 안 읽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원이 73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접어듭니다. 자, 지금 확인 설명서를 잘하고 나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작성을 하라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지금 이 의무를 위반하면 전부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 정지 사유가 15가지나 되는데 뭐는 업무 정지, 물론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거 다 암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암기를 해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크게 갑니다. 거래계약서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업무 정지입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가 아닌 게 한 개가 딱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를 초점 딱 맞추면 점수하고 딱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래계약서 작성 안 하면, 서명 날인 안 하면, 보관 안 하면, 교부 안 하면 물을 것도 없이 전부 다 업무 정지. 또 크게 딱 잡습니다. 자, 그때 거래계약서는 뭘까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여기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물건을 확인 설명을 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라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 갑니다. 73페이지. 개공사는 또 개공사가 하랍니다. 개공사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상식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된 때는 자, 중개의 완성이 뭘까요?
중개를 왜 하지요? 완성시키려고. 완성은 계약의 체결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동그라미 서명 또는입니까? 미칩니까? 무조건 미칩니다. 별도 말 없이 서명 및 날인하고 당사자에게 교부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 5년 동그라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정했습니다. 보존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나요? 거래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2번,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 서명 날인, 업무정지, 교부, 전부 그냥 거래계약서만 들어가면 업무정지예요. 끈끈이 의무예요. 자, 이런데 작성은 지금 누가 하래요? 계공사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계공사가 작성합니다. 서명 날인 누가 할까요? 계공사가 해야 되겠죠. 책임지겠다는 취지입니다. 교부하라니까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몇 통 작성하고 3통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보존? 5년간 보존하는데 요 보존 서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존해야 될 것 3가지를 다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첫 번째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관, 방금 했던 확인설명서 3년 보관,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보관하는 거 다 나왔습니다. 자, 이때 법이 추가되기를 작성을 하는데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자,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도 계공사와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서명 날인을 합니다. 자,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 서명 날인 했더라도 교부나 보존은 누가 해야 된다? 계공사가 해야 됩니다. 계공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자, 이 단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 중개보조원이 설명을 잘하면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겠죠. 자,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뭐 하면 된다 그랬죠? 빤히 쳐다본다 그랬죠? 잘 적는 나무종에 빤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빤히 이런 말은 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쳐다본다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서명 날인의 의무는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모질게 나올 때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의 의무는 없죠. 그래서 서명 날인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서명 날인하더라도 위반은 아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OX, O예요. O. 그죠? 자, 서명 날인의 의무는 없는데 이 중개보조원이 나도 사인이 있으니까 서명 한번 하자 하면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은 아니다. 갈로 열고 오지랖은 넓다. 그죠? 지금 무슨 느낌 좀 옵니까? 자, 여러분이 중개보조원이면 서명 날인 의무는 없죠? 그러면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해야지. 하면 책임이 따라 붙는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나도 사인 한번 하자. 이 법상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은 아니다. 그런 느낌도 한번 가지셔야 돼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명 날인 의무,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는 이거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학습을 항상 한다니까요. A가 계공사입니다. 계공사가 뭐를 했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럼 보시면서 계약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다? 답은 계공사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틀리게 묻더라도 바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수행한 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 한다니까요. 지금 업무는 누가 했다? 계공사가 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작성을 누가 합니까? 틀리게 이렇게 물어도 답은 계공사만 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공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서명 날인은 누가 한다? 계공사만 합니다. 교부 보존도 계공사가 하라. 지금 이 취지입니다. 이게. 한 번 더. 이번에는 A가 계공사가 아니고 소공사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작성은 누가 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계공사가 작성해도 되고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그래서 계공사는 빠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업무는 소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작성을 수행한 공사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A 수행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하면 된다? 계공사하고 수행항공사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항공사에서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은 같이 했는데 그 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존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계공사가 해야 된다. 그런 취지. 됐습니까? 적기는 이렇게 적어놓고 해석을 다르게 할까봐 정리하신 거예요. 한 번 더 한다면 A가 중개보조원이다. 중개보조원이 계약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성은 누가 한다? 그렇지. 계공사만 이렇게 대답 돌아야 돼요. 그러면 계공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한다? 계공사만. 교부 보존도 계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럼 뭐 한다? 많이 쳐다본다. 스토리가 그래 나간다고 지금 거죠. 이 개념을 딱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교부 보존까지 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어디에 적어야 될까요? 서식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좀 전에는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부터 1, 2, 3, 4라는 법정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양식의 작성 방법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여러분들 교재 큰 2번 내려오시면 계약서 서식 찾았나요? 옆에다가 암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법조문은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 나오기 때문에.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암기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이 조문을 암기했다라는 뜻은 중개협회는 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러면 벌써 틀렸잖아요. 암기한 것에. 또는 이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X예요. 암기해라는 말은 내가 암기한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틀린다를 딱 집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2달 동안에 우리 한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조문을 암기하세요 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에. 다른 것들은 암기하도록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뭐 암기표를 보고 설명하거나 많이 전달하지만 암기하세요 하는 조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2달에 이거 하나도 암기 안 하고 있으면 아주 나쁜 학생, 그죠? 저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학생, 그런 학생이에요. 하여튼 이 조문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조문을 암기하고 보니까 현재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토장관이 만들지도 않았지만 만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서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법정 서식은 없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없다라고 지금 전달을 하니까 그렇지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이 물건이 10억짜리 공장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0억짜리 공장을 팔고 샀다. 그럼 돈 10억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런데도 법정 서식은 없다. 이 말은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근데 수험생들은 이야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그럼 아무 데나 적어도 되느냐. 이렇게 걱정스럽다니까요. 근데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왜 중요한 계약서는 서식이 없을까요? 왜 국가가 안 만들었을까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자본주의를 출발하는 이 계약 자유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은 이렇잖아요. 이 아파트를 이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이 사람 팔아도 되고 3억에 팔아도 되고 3억 5천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결정의 자유. 그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계약은 모두 자유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약서를 쓰라라고 만들지를 못한다니까.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 정도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다? 거래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계약서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전부 띵하게 쳐다봅니다. 아, 놀랐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데 거래계약서가 뭘까요? 하니까 그거를 몰라 지금. 거래계약서가 뭘까요? 봐요. 여기도 모르잖아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막 강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턱 건드리니까 손도 못 대더라니까요. 거래계약서라는 건 이거죠. 갑을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매매 아니면 뭐다? 임대차잖아요. 다른 계약이 거의 없죠. 교환 이런 거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법정 서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래계약서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는 거래계약서를 모르고 있으니까 수업을 엉망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음 중 법정 서식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이 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예요.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거래계약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래가 거의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딱 기억하고 계시고
법정 서식이 아닌 것 하면 저게 답이에요. 뭐 사무소 이전 신고서, 확인 설명서, 휴업 폐업 신고서 전부 다 법정 서식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딱 하나 답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강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 왔다고. 그죠? 계약서는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근데 발톱에 작성하면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가지고 하나는 5년간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3개 뽑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어디에 작성하더라? 종이에 다 적더라고. 그죠?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아무데나 적어도 된다. 이러니까 좀 불안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은 6번째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라고 딱 보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단 3번 거래계약서는 필수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계공사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계공사와 함께 서명 뭐한다? 및 날인하여야 한다. 하여 한 장 넘기시면 계약서 한 장 넘기시면 없다. 그죠? 큰일 날 뻔했다. 없다. 그죠? 야, 필수 기재사항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암기표로 가야 되겠죠? 암기표에 빠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9번입니다. 암기표 9번 해놓고 그 암기표 9번에 있는 내용을 73페이지에 적어 놓습니다. 밑에 내용 있죠? 자,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암기표 9번을 보시면서 제목이 뭐다? 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부를 교재 하단에다가도 적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9가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필수기재사항이 뭡니까? 그가 뭐죠? 딱 돌아오면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적어라. 물은요,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기가 뭐지요? 기타 약정 사항, 걔가 뭐다? 계약 일자, 조건과 기한, 부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예요. 자, 그래서 암기표에 있는 9번까지 딱 잡으셔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기가 기타 약정이죠. 요걸 우리 법에서는 밖의 약정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기타라는 말을 한자말을 전부 밖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어쨌든 암기할 때는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부하고 특히 부도 시험에 잘 나와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OX 그죠? 부하고 체크하시는데 이 6가지 옆에다가 왜 3가지가 옆으로 붙었습니까? 굳이 이래 묻는다면 원래는 필수기재사항이 6가지였어요. 그런데 법에 추가되면서 계조부가 갖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 있으니까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체크하셨습니다. 자, 다시 암기표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74쪽으로 접어듭니다. 74페이지 자기의무와 기본윤리인데 첫째 단어는 아주 편합니다. 자, 첫째 단어는 아주 편하다는 말은 계공사 및 소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누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까? 계공사와 소공사에게 요구하는 의무이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품위 유지, 신의 성실의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법에 이렇게 돌았습니다. 답이 뭐죠? 계공사와 소공사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때 품위 유지, 신의 성실 하는 의무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질문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가진 그 자체가 품위 그 자체고 생활 모토가 신의 성실하잖아 지금 거죠. 근데 어떻게 신의 성실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 윤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2번이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 딱 꺼놓고 별표 딱 해놓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인데 이게 왜 별표인가 하면 첫째 줄에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한 측면에 근거하여 누가 제시하는 거다?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판례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자, 시험 문제 바로 하나 겁니다. 다음 중 필기하지 말고 이 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2번 신의 성실의 의무 3번
품위 유지의 의무. 4번 휴업, 폐업 신고 의무. 5번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만났다면 이 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답이 몇 번? 5번 찾아내겠습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누가 제시하는 거다? 판례가 제시하는 거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개사법에 다 있어요. 뭐 이걸 마지막 한 문제를 딱 그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 하면 답이 뭐다? 성관주의 의무. 자, 그때 성관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정상인들이 뭐 지켜야 될 의무, 이런 막 추상적인 말이 돌아가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성관주의 의무는 개공사는 자기 집을 사고 판다, 남의 집을 사고 판다. 남의 집을 사고 팔지만 내 집과 같이 관리를 잘해주라. 이를 뭐라 부른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다. 그렇게 제시합니다. 누가 제시하는 거다?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 자, 2번 비밀 준수 의무가 들어오는데 이 비밀 준수가 3년에 한 번 꼴로 시험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라올 때 됐죠. 비밀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제목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라고 제시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례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나 경찰관도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무슨 의사가 정신없이 그죠? 저 환자는 코만 빼고 14군데를 고쳤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쳤기나 말았기나 하여튼. 그래서 환자의 비밀을 준수해줘야 되고 선생님도 학생의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개공사 등도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는 단언입니다. 중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비밀을 알게 됩니까? 이런 거 있겠죠. 저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처갓집으로부터 뺏었는 거구나. 이런 비밀을 알더라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뺏었기나 얻었기나 하여튼. 그래서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밖에 나가보니까 이 집을 파는데 촉대가 약해서 여름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자,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해줘야 된다.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가 정리가 되는데 거기 첫째 줄 조문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개공사 등은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 동그라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랬으니까 잘 들어보면 비밀을 준수하라 그랬는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지켜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기를 그러면 비밀 준수를 안 지켜도 되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구나를 알아야 돼. 그죠? 첫째, 비밀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 본인의 성낙이 있을 때는 지킬 필요는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말해도 좋다. 그랬으면 비밀 지킬 필요 없다.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 성관주의 의무가 있을 때도 비밀 준수는 제외하는 거예요. 자, 성관주의 의무 방금도 지나갔지만 여러분이 개공사가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한 달 뒤에 경매 처분되는구나 라는 비밀을 알게 되면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매수자한테 이야기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죠. 이게 비밀이니까 난 지키고 있어. 이러면 그 매수자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죠. 그것이 뭐다? 성관주의 의무하고 충돌할 때는 비밀 예외가 되는 거예요. 말 되겠습니까? 이 주택은 비가 많이 오면 촉대가 무너지겠구나 라는 비밀을 알고도 이야기 안 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성관주의 의무에 따라서 비밀 준수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법정에 정언을 나가거나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법정 정언할 때 정인이 선서하는 거 보셨나요? 아는 바대로 정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정의 죄를 받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법정 정언이나 청문회 출석했을 때는 비밀 준수 예외가 적용된다. 세 가지 가볍게 잡으시면서 자, 이제 이 비밀 준수를 지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하면 이게 제재가 시험에 나오죠.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 우리 노래 제목이 뭐였다? 양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비전공이죠. 전공이 아니다. 비전공할 때 비가 뭐다? 비밀 준수 위반은 1년에 1,000이에요. 자, 더 중요한 말은 제일 하단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 별표 딱 찍어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뭐 처벌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위반을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 죄는 무슨 죄를 적용한다?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합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의사에 반대하여 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하니까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다음 내용 중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비밀준수 위반. 그렇게 갖다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가볍지만 3년에 한 번꼴 올라오는 비밀준수가 정리가 되었다면 75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정 설정 의무로 접어듭니다. 자, 이 단어는 제목조차가 시험 문제입니다. 제목이 뭐지요?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다? 업무 보정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자, 제목부터가 시험 문제라는 말은 이겁니다.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보정인을 두어야 한다. OX. X, 재정보정인을 두는 게 아니고 뭐 하라 그랬다? 업무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제목부터 잡으실 것. 자, 그러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개공사들은 전부 업무 보정에 설정돼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위반하면, 즉 설정을 안 하면 제재가 뭘까요?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 취소라는 말은 그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전부 무엇에 가입돼 있다? 업무 보정이 설정돼 있겠지. 안 하면 영업을 취소당하기 때문에 그때 상대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다? 6월에 정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다? 업무 정지 사유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목 하나를 정리하셨다면 그러면 개공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중개를 했다. 즉 아파트를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손해를 전부 다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죠. 개공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단에 3번 찾으셨나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찾았습니까? 1.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고의 과실의 동그라미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였을 것. 장소로 제공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재산상 손해 동그라미. 3번 개공사의 고의과실과 장소 제공 등에 관한 재산상 손해간에는 뭐가 있을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인과관계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줄 것. 단 손해가 났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입증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입증 책임은 당사자가 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니까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지는 것이 아니고 성립 요건이 있다니까요. 첫째, 원인된 행위가 있고 2번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성립을 해야 돼. 그를 뭐라 그런다?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요건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데 원인이 뭘까요? 하니까 여러분 지금 교재에 줄 것이었습니다. 무슨 원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자기 사무소를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한다. 원인을 두 가지 잡았죠. 이런 원인된 행위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그때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뭐 성립을 해야 돼. 그죠? 자, 이것을 요건이라고 불렀으니까 확인학습. 개공사의 고의과실이 있었습니다. 고의과실에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지. 인과가 성립됐으니까. 자, 다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개공사의 두 가지 원인이 없다.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인과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과라는 말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개공사가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뭐 3억에 사고 팔았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IMF가 타고 와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 어린이 5천만 원 손해를 입었죠. 그것에 대해서 개공사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안 지지. 원인에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책임지라.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건이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고의는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이런 하면 이 사람 손해입을까를 알고 하는 것을 고의적이라 그래요. 근데 과실은 이렇게 하면 손해입을 줄 몰랐어. 그런데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니까 그러면 과실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과실은 어디까지?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과실은 어디까지를 포함한다?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그때 추상적 경과실이라는 말은 추상적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추상의 반대말이 뭘까요? 추상의 반대말 구체적, 사실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 경과실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과실도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과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좁게 해석한다. 아주 넓게 해석합니다. 그 개념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원인된 행위가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뭐 하라 그랬다? 업무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업무 보정 설정 방법이 나타납니다. 자, 그냥 가볍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업무 보정 설정돼야 되고 안 하면 등록이 취소되죠.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니까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있다. 하여 방법은 모두 몇 가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때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어느 것을 제일 많이 할까요? 답은 모른다예요.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만 아는 방법이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라는 말은 보험회사에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을 관리하는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가입하는 방법이에요.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해요. 그럼 협회가 하는 것이 공제. 공탁은 법원에 가서 돈을 딱 맡겨놓고 하는 건데 사실은 공탁은 방법은 있지만 아무도 안 해요. 돈 1억을 갖다 놓고 영업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노랗게 적어놓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증기관이라고 불러요. 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라고 돼 있다? 보증기관에 가서 가입한다 라는 말이 들어오면 요 세 가지를 딱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기관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90%가 어디에? 협회 소속돼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소속돼 있으니까 공제를 제일 많이 가입하겠다라는 것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제에 한 90% 가입합니다. 거의 다죠. 90%. 그 다음 보험회사에, 보증보험회사에 한 10% 가입하고 공탁은 조사를 안 해봤지만 0%일 거예요. 뭐 맡겨놓고 할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은 90%가 공제에 가입하는데 왜 한 10%는 보증보험에 가입할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진다면 지금 개공사,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제에서는 보험료가 1년에 22만 원이다. 이 정도 돼요. 1년에 22만 원. 근데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은 19만 원쯤 돼요. 그러니까 한 2, 3만 원 싸죠. 그러니까 2, 3만 원이 싸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2, 3만 원은 좀 싸지만 왜 대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는가 하면 일단 협회에 가입하면 뭐 달달이 신문도 보내주고 개업할 때 태극기 꼽는 함도 주고 판촉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 3만 원 더 비싸도 협회에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단속이 나온다. 이러면 자기 회원들한테는 먼저 알려주는데 그것도 큰 효과잖아. 그죠? 왜 먼저 알려주는가 하면 단속을 할 때는 관청하고 협회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4월 15일부터는 상계동 전체가 감독 대상이다. 그런 걸 먼저 알려주니까 준비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협회에 가입하는 게 2, 3만 원 비싸도 좋더라.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뒤에 했던 말은 그냥 그렇거나 말거나 건 대충 들으셔야 돼요. 아, 먼저 단속을 알려주는구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어느 지역에 단속 나옵니다. 투기가 일어나서 단속 나옵니다. 하면 대체적으로 누가 나온다? 세무서가 나와요. 단속은 전부 세금을 빼는 거기 때문에 투기 조장이기 때문에 그럼 단속 나온다 하면 대체적으로 개공사들이 커피 끓여놓고 기다린다. 놀러 가버린다. 베트남 갑니다. 그때부터 잘 됐다. 막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남가 또 자가 휙 갑니다. 휙 가도 되죠. 왜? 우리 법에는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3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신고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막 다니더라도 얼마 만에는 돌아와야 된다? 3개월 안에 돌아와야 돼. 와가지고 뭐하고 휴업 신고해놓고 또 돌아다니면 돼요. 그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협회에 대체적으로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에 한 10% 가입한 사람 중에서는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은 협회는 지부장, 지회장 선거를 해요. 그럼 서울 지부장, 노원구 지회장 이런 선거를 하는데, 선거라는 것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는 떨어지잖아. 그죠? 떨어진 사람 열받거든요. 저 인간이 협회에 있는 동안에 나 협회 안 가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영업합니다. 어차피 가입은 해놔야 되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대략 한 5% 돼요. 제가 친한 사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하여튼 그래저래 보증보험에 한 10% 가입하고 90%는 공제에 가입합니다. 자, 방법은 알았고, 자, 이번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니까 2번에 1 개공사는 줄 닦아야 되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 줄 꺼놓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해야 하는 보정 설정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죠. 이 업무 보정 설정은 등록 신청 시에 보정을 설정한다면 풀린다 그랬잖아요. 등록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언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밑에 다만 별표놓고 보정을 한 보정기관이 보정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거 줄 거놓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여러분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디 가입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그랬죠. 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보증보험 등은 1년을 단위로 가입합니다. 그럼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개업을 한 A 개공사가 1년만 영업하려고 개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업은 계속 하잖아. 그죠? 그럼 1년 단위로 만료가 되면 새로 가입하고 신고한다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협회에 가입한 공제라면 협회가 통보를 해주면 이 사람은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신고를 생략한다는 말은 개공사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가입을 해놓으면 신고는 어쩌게서 생략할 수 있다. 누가 통보해준다? 보증기관이 통보를 해주면 됐죠. 그때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에 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가입은 해놓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번 재설정. 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공사가 기간의 만료에 동그라미 해놓고 다시 보정을 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합니다. 만료일 동그라미.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업무보정은 통상 1년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내가 12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을 단위로 가입했는데 이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 영업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재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만료일까지는 재설정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거는가 하면 만료된 자는 만료되기 일주일 전까지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일주일 전까지 가입할 필요 없죠. 책임지고 사고 물어줄 준비하면 되잖아요.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가입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X예요. 만약에 1개월로 가입하면 이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재설정해라. 그런데 3번 내려가면 보정 변경 등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보정을 설정한 개공사가 그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줄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줄 거 놓고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동그라미, 기간 중 보정을 설정하고 정빙서를 갖추어 신고합니다. 이제는 변경한답니다. 이런 소리. 자, 어떤 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정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합니다. 자,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하던 자가 6월 1일쯤 돼서 보증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너는 공제에 가입했으니까 영원히 공제로만 가입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제 가입한 자가 6월 1일쯤 돼가지고 보증보험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까지 변경하면 된다? 효력이 있는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사고 나면 물어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효력이 있는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아까 보셨잖아요.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한 자가 6월 1일 선거에 떨어졌거든요. 저 인간이 있는 동안에는 협회 안 가. 하고 보증보험으로 바꾸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가입해라? 만료일까지 가입해라. 변경을 할 때는 언제 변경한다? 효력이 있는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날짜 2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응용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응용 문제냐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에 가입했다가 어떤 사정으로 6월 1일 보증보험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를 언제 했다? 4월 1일 중개를 했어요. 그런데 중개를 하면 사고나 손해는 그날 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6개월 뒤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는 언제 발생했다? 10월 1일 발생했다고. 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중개를 할 때는 공제에 가입돼 있었고 손해가 발생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기간이 다르잖아요. 어느 기간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게 응용 문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답은 1번이다, 2번이다. 신경 써서 대답해봐요. 답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 공제가 책임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개 당시의 보증기관이 책임집니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6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보증보험회사는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네가 책임져라. 그럴 수는 없죠. 손해 발생 시점이 아니고 중개 당시의 기관에서 책임집니다.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응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하나 체크해 보시고. 자, 해결하다는 신고의 생략 됐고 이제 77페이지로 가니까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또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원, 분사무소 1억 원, 법인이 아닌 개인은 얼마 1억 원, 지역농협은요 1,000만 원 이상.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온다. 자, 다시 대답하세요.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분사무소는요 1억 가입합니다. 개인은 얼마 가입하고요 1억,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1억 이상입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을 가입하는데, 자, 그 금액 옆에다 하나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금액을 가입하는데 이거는 최저 설정액이다, 최대 설정액이다, 최저 설정액이다. 그걸 적어 놔라고요. 그래서 법인은 2억, 개인은 1억,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을 가입하라라는 말은 최저 설정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1억이라는 금액은 최저 1억은 물어줘야 된다는 금액이지 최대로 1억을 물어준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얼마 가입한다? 1억 가입하고 영업하고 있죠. 손해를 의뢰인에게, 여기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는데 얼마? 1억 5천 손해를 입었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1억을 가입했는데 1억 5천을 물어준다? 1억을 물어준다? 보증기관에서는 1억만 물어주는 거예요. 가입한 게 얼만데? 1억인데. 그럼 1억만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라는 금액은 최대로 물어주는 게 아니고 최저 1억은 물어주라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또 문제 생겼죠. 그럼 1억은 보증기관에서 받았다면 못 받은 5천만 원은 여러분이라도 포기한다, 받아낸다. 어떻게 받아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민사 청구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1억 5천 손해가 났는데 이 개공사가 1억에 가입돼 있어. 그럼 보증보험이나 공제로부터 1억을 받았다 치더라도 나머지 5천만 원 포기하지 않겠죠. 어떻게 한다? 개인적으로 민사 청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라는 금액은 최대로 물어준다. 최저 이 금액은 물어줘야 된다. 최저 이 금액은 물어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저 설정액 그거 하나 적어놓고, 자, 4번도 잘 나옵니다. 공탁금의 회수 제한하여 공탁금은 개공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내로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내로는 회수할 수 없다. 왜 3년 내로 회수할 수 없을까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의 시효가 몇 년이다? 3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동안은 회수할 수 없다. 5번 별표 보정의 설명 및 교부 의무. 자,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이 뭐라 그랬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 동그라미 줄 바꿔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해야 한다도 줄 꺼놓고 옆에다가 위반시 제공 안 하면 뭐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뭐를 설명하라고요? 1번 보장금액,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이거예요. 보증보험 소재지 노원구 상계동 17번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고 보장기간은 1년간이다를 설명을 해주고,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관계 자료를 교부해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 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였지요? 이보게 나가죠. 그때 보가 뭐다? 보정사본을 교부 안 하면 100만 원짜리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또 응용학습이 하나 나왔습니다. 응용학습 이겁니다. 물건을 파는 자, 각, 사는 사람, 을 사이에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뭐가 교부할까요?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자기는 5년간 보관해야 돼요. 오늘 배우셨죠?
두 번째,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확인 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몇 년 보관? 3년간 보관해야 돼요. 세 번째, 쌍방에게 나가는 거. 지금 했잖아. 보증 사본을 교부해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몇 년 보관하고? 보관기간 없다. 왜 없다? 1년 단위로 가입하니까. 그죠? 보관하는 것도 개념 한 가지 보시고.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뭐 한 몇 년 안으로 개공사를 통해서 임대든 매매든 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공사를 통해서. 자, 그때 개공사가 거래계약서 교부 합디까 안 합디까? 하죠. 이거 교부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교부 안 하면 아까 거래계약서만 나오면 얼마짜리? 6월에 업무 정지예요. 이 거래계약서를 교부해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는 다 교부합니다. 그 다음 밖에 나가보니까 확인 설명서 교부 합디까 안 합디까? 합디까 안 합디까? 아, 해요. 지금은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교부 잘 안 했어요. 법을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다 지켜요. 확인 설명서 교부 안 하면 제재가 뭘까요? 6월에 업무 정지예요. 밖에 나가보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사본, 나 공제에 가입돼 있고 설명과 사본을 교부해 줍디까 안 해줍디까? 해줍디까? 그래요. 지금은 다 거의 다 지켜요, 법을. 이거 교부 안 하면 제재가 뭐다? 방금 했잖아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공사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한보따리 받아갑니다. 한보따리. 뭐 받아간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또 뭐 보증사본 한보따리 준다니까. 그죠? 요즘은 거의 다 지켜요. 사실은. 안 지키면 전부 제재가 착착착 다 붙어 있잖아. 그죠? 이런 개념도 응용학습으로 제시하시고. 자, 6번 업무보증금의 지급입니다. 별표. 여기 핵심이잖아요. 돈을 물어주는 방법.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동그라미 합시다. 손해배상 합의서 동그라미. 화해줘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줄 것입니다.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뭐 해야 된다? 청구하여야 한다. 돈 물어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면 청구해내겠습니까? 이 조문을 읽어보고. 그래서 안 될까봐 다시 그림 그립니다. 자, 물어주는 방법이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는 얼마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1억 이상 하다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손해를 어떻게 청구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방금 조문을 읽어보니까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라는 말은 야, 니 때문에 나 1억 손해 입었어 하고 아니다 2천만 원 손해 입었어 하고 청구를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래 맞다 하면 뭐가 나온다? 합의서가 나오잖아요. 이를 손해배상 합의서라 부르고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한다. 지금 이렇게 돌았다고요. 보증기관이 어딜까요? 여기 있잖아. 공제에 가입했으면 협회,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증보험회사. 이게 보증기관이죠. 가서 청구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두 사람이 합의서가 제일 중요한 서류니까 합의서가 나오면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데 의뢰인은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그러니까 개공사가 나 손해 안 입혔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손해를 입었는데 개공사가 손해를 입혔다라고 지금 주장 안 한다니까요. 그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머리를 쥐 뜯어본다. 2 덜어눕는다. 3 삽을 들고 간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에이, 여기 삽을 들고 가면 안 되고 4번 소송한다. 답이 4번이죠. 그때 합의가 안 되면 소송하는 것을 민사소송이라 그래요. 그럼 민사소송은 절차가 이렇게 가요. 1번 판사가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나는 안 입혔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1,000만 원씩 서로 손해보고 화해하세요. 그런다니까요. 좋다. 그러면 화해가 받아들이면 화해 조서를 가져가도 되고 이게 기타 준하는 소리예요. 아, 그런데 판사가 화해를 시켰는데 화해가 안 돼. 의뢰인이 나 1,000만 원씩 손해 못 보겠어. 그래요. 그러면 한번 청구를 해봐라. 얼마? 하니까 나 1,500원 해줘야 된다. 라고 청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해줄게. 승낙이 일어난 것을 청구 인낙 조서다. 라고 불러요. 그죠? 이거를 가져가도 되고. 자, 나는 화해고 청구가 없다. 무조건 3천만 원 내놔라. 2천만 원 내놔라. 그러면 합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릴게. 그를 뭐라 그런다? 판결문을 가져가도 된다. 이게 기타 준하는 서류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민사소송은 항상 화해 청구 판결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여러분, 그죠? 한 3월 1일쯤 되면 해마다, 그죠? 뭐, 봄이 되면 지방법원 판사가 승진했다, 지방법원장이 되었다, 이런 인사 동정이 나타나잖아, 그죠?
판사들의 능력은 판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화해를 잘 시키는 게 제일 높은 성적이에요. 화해를 잘 시키고 또는 뭐 청구 인락조서 이게 안 되면 마지막은 판결로 가거든. 그죠? 그래서 판사들의 승진 점수를 따질 때는 판결을 잘 내리는 게 아니고 화해와 청구를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화해나 청구를 진행시키려면 의뢰인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화해 청구가 되겠죠. 그죠? 이게 판사들의 능력이에요. 그 3월 1일 이렇게 되면 뭐 판사가 승진했다, 지방법원으로 뭐 법원장이 되었다 할 때의 평가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판결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 나오겠네, 그죠?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첫째 뭐 합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합의가 안 되면 화해조서, 청구인하조서, 판결문 등인데 5번 딱 걸어놓고 보증보험, 가입정서 이런 걸 딱 건다니까요. 자, 청구할 수 없는 서류, 보증보험에 가입되던 정서를 가지고 한다서 돈을 물어주는 건 아니죠. 이런 문제도 하나 문제로 딱 잡아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인들의 교육은 이렇다 그랬죠. 지금 이런 것들이 청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러면 이걸 달달달달 외운다고. 근데 한 발만 딱 지나가면 또 푹 빠져요. 한 발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즘은 소비자들이 똑똑해가지고 소보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보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OX, O예요. O. 이런 말은 책에 없던데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합의서가 돼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갔다? 소비자 보호원으로 갔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뭐가 중요하다? 합의가 돼 있느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좀 더 심하게 갑니다. 공중변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O입니다. 변속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당사자가 합의가 돼 있느냐를 본다. 지금 이 말이죠. 그죠? 그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배상 후의 조치. 자,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이거 작년에 문제입니다. 15일 내로 15일의 동그라미.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어떻게 하고? 다시 가입하고 다시 가입의 동그라미.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전해야 한다. 보전에도 동그라미. 이게 여러분들 동그라미는 쉽게 하시지만 그죠?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왜 지금 했던 내용이 장난이 아닌가 하면 지금 15일 내로 하라는 건 작년에 시험 문제니까 가볍게 확인하지만 그 문제를 다시 손댈 때 조심히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영업을 하던 자가 물어줬어. 이제 물어주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5일 내로 어떻게 하고 다시 가입하고 영업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공탁한 자는 어떻게 한다? 15일 내로 보전하고, 보전이라는 말은 채워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며칠 내로 채워넣는다? 15일. 이게 작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공탁을 한 자는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고 하면 X잖아요. 왜 그러면 1억을 공탁해놓고 영업하던 자가 2천만 원 물어줬다. 그럼 아직 8천만 원 있는데 다시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채워놓고 해야 돼. 보전. 자, 그 다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내로 어떻게 한다? 보전 채워 넣어라. 그러면 털려요. 다시 가입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들을 때는 쉽게 듣는데 그죠? 내용은 장난이 아닌 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자동차 보험 가입돼 있죠? 자동차 보험 통상 몇 년으로 가입합니까? 1년 단위로 가입하죠. 그리고 1년 지나면 새로 가입하잖아. 그죠? 그럼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났다. 물어주겠죠? 그러면 물어주고 나면 다시 가입합니까? 100번 사고 나도 물어줍니까? 잘 생각해봐요. 100번 사고 나도 물어줘요. 오늘부터 해봐요. 오늘부터. 차 몰고 가다가 쾅 박아봐요. 쾅 박으면 일주일 내로 싹 수리해줘요. 해주고 나면 다시 가입한다. 한 달 뒤에 또 사고 내도 물어준다. 물어줘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한 번씩 계속 박아봐요. 쾅쾅 박으면 깨끗하게 수리해줘요. 박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그 연습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한 기간에 몇 번 사고 나더라도 다시 가입하라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돼요. 조심해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억을 가입한 자가 1억을 물어줬다. 아, 그럼 다시 가입해야 되겠지 싶으지만 100만 원만 물어줘도 15일 만에 다시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하고 성격이 달라 이게. 그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 또 조심해야 될 거. 공탁은 15일 내로 보전하라 그랬죠. 지금 법 조문에 보니까 뭐를 보전합니까? 부족 금액. 그것도 착착해 놓으셔야 돼요. 지급한 금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그림도 이렇게 그리죠.
공인중개사는 얼마 가입한다? 1억 이상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근데 공탁을 1억 5천을 했어요. 이렇게 공탁하고 영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1억 이상이니까 1억 5천 가입해도 되죠?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 착한 현상, 잘하는 현상, 그저 그런 현상. 하나 더 있고 의리한 현상. 그죠? 얼마만 가입하면 되는데? 1억만 가입하면 되는데 1억 5천 가입하고 영업한다니까요. 자, 그럼 1억 5천 영업하다가 2천만 원을 물어줬어요. 그러면 15일 내로 얼마를 보존해야 될까요? 보존할 필요 없다. 왜? 1억 5천에 2천만 원 물어줘도 아직 1억 3천 있잖아요. 그럼 1억 이상이니까 보존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부족 금액을 보존하는 거예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1억 1천만 원을 가입하고 영업해도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무슨 현상? 착한 현상, 그저 그런 현상, 좀 의리한 현상. 그죠? 그러면 1억 1천만 원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2천만 원 물어줬어요. 15일 내로 얼마를 보존해야 된다? 1천만 원만 보존하면 되죠.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하지 지급액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는 가볍게 치지만 예민하게 보셔야 된다. 두 가지 강조했어요. 하단에 위반 시의 조치 다 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아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들어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